네, 안녕하세요. 어유, 어, 자, 오늘은, 영화 해석, 오늘이 내일이 2부인가? 크리스마스 2부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요즘 극장가에서, 노량, 죽음의 바다, 노량. 그 옛날 이순신 장군의 그 노량 마지막 전쟁이죠. 이순신이 그 장군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거의 이게 고증이 잘 되고 거의 실화에 가깝게끔 이게 좀 잘 이게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노량에 대해서 한번 저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석을 할까 합니다. 보기는 한 엊그저께 봤나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예민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지금 오늘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시대적인 상황인데 이때 원래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왕이 우리가 선종가? 하여튼 저 그렇게 알죠? 원래 여기가 중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역사는 그렇게 되게 안 돼 있죠. 왜냐면 후대에 바꿔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선대 왕이 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정, 태세, 문단세가 있잖아요. 선대 왕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이름을 안 붙여요. 그럼 언제 붙여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후대 사관들이 붙여요. 이름을. 자, 이때가 원래 중종 때예요. 중종. 자, 이게 자, 옛날에 태정, 태세, 문단 때 태는 어떻게 크다. 정은 바르다. 이 양반 바른 양반이야. 태종이죠. 태조는 할아버지 조자, 종은 딸을 종자. 크다.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딸을 종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세를 넓혔다. 어떻게 해요? 옛날 고려 이후로 최고로 어떻게 해요? 국토 확장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 때예요. 오궁육지 다 하죠. 압록강 두방아까지 국경선을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정복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복 사업을 해서 새를 많이 이게 불렸다고 하면 새자를 많이 붙어요. 그럼 태정태세 문종 문은 뭐냐? 글문자. 이 양반이 글을 좋아해. 그래서 글문자를 보통 문자 이게 중국도 비슷하고 우리도 비슷해요. 왜 같이 저걸 하기 때문에. 그 왕한테 어떻게 후대의 사관들이 문자를 붙였다는 거는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글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문자를 붙여요. 그럼 단은 뭐냐? 자, 이게 단이 홀단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유물을 쓰는데 단종할 때는 어떻게 단명을 했다 해서 단이라고 써요. 짧을 단자. 단추가다 짧다고 할 때 단이라고 쓰죠. 원래 아마 나중에 한자가 이렇게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보통 바뀌기도 하고 의례적으로 저거를 이게 좀 변형시켜요. 같은 게 한자어는 틀린데 이게 소리음이 같아. 그래서 이게 후대에 그걸 갖다 왕들을 갖다 어떻게 좀 사관들이 속이는 역할로 많이 써요. 그 대표적으로 많이 사관들을 쓰는 용도로 쓰는 게 광자예요. 역대 고려 왕자에 광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좀 약간 했네. 그리고 어떻게 역대 조선 왕자에 광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하들이 어떻게 미친 왕이라고 삿대질하는 왕들이에요. 다. 조선의 광자들하는 왕과 고려의 광자들. 아마 중원 역사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근데 사서에는 박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빛광자로 해서요. 빛을 냈다. 왜 미칠 광자를 쓰고 싶은데 자 그러면 후대 왕이 자기 선조 왕이 어떻게 미친 왕이라고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미칠광대 대신 어떻게 빛광자로 해서 그걸 갖다 해요. 자, 그럼 왜 임진왜란 때 왕이 왜 중종이 하냐? 자, 중종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죽이 뭐냐? 가운데쯤이에요. 가운데쯤이면 중용 뭐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게 가운데쯤자를 왜 쓰냐면 이제 후대에 보니까 이 후대에 어떻게 냐면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었는데 망하는 거를 간신히 모면했을 때 그때 중자를 붙여요.
이 나라가 어떻게 중간 고비를 넘겼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왕을 갖다 중자를 붙여요, 보통. 사관들이 이게 선대 왕을 갖다 속이기 위해서는 중자가 들어붙는 왕이 또 있어요. 근데 원래 저기 임진왜란 때 어떻게 사관들이 이때 왕을 중종이라고 후대에 붙여요. 사관들이 붙여요. 왜? 이때 나라가 어떻게 망할 뻔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뻔한 그 저기 과도기에 어떻게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때 어떻게 그때 왕을 중으로 붙여요. 그게 이제 중간 과도기. 이 나라에 어떻게 중간에 큰 위기를 넘겼다 해가지고 가운데 정자를 붙여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한나라에서 비롯돼요. 자, 우리가 한나라 역사를 보면 한나라는 두 개의 한나라가 있어요. 전한시대와 후한시대. 자, 삼국시대의 마지막 왕은 어떻게 후한시대예요. 삼국지 열리기 전에 그 마지막 그 황제가 어떻게 그때는 후한시대. 자, 전한시대는 뭐예요? 옛날에 저기 뭐냐 유방이 세웠을 때 그때. 자, 우리가 그럼 왜 전한과 후한이 왜 새겨지나요? 그 가운데 잠깐 한 100년도 안 돼, 몇십 년밖에 안 된 짧은 나라가 제국이 서요. 그게 신나라라고 하죠. 한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왕해요. 신나라가 들어서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신나라가 얼마 못 가고 어떻게 해요? 한나라 왕조가 다시 되찾아요.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중간에 나라가 쓴 걸 갖다 어떻게 해요? 여기 갖다가 중간 얻으면 중간 중종이라고 해요. 비슷하게 이런 거. 중간에 과도기. 이게 한나라 역사에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통.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자료가 다 들어와. 일반 그 조선 왕조 실록에는 그런 거를 적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적었다가 뒤져. 역적으로 몰려서 뒤져요. 그래서 그런 거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관들끼리만 이게 말로 써고 함부로 기록 자체 그런 걸 남겼다가 어떻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관들이 나중에 왕들이나 조선 왕족들이나 왕들의 눈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름을 박아요. 그 당시에 중종이라고 이름을 박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후대 왕 그걸 알게 된 거야. 그게 기분이 나쁘잖아. 나라가 망할 뻔한 시대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붙였다. 과도기 저거 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나중에 후대 이게 선종인가? 하여튼 그게 후대에 이제 그걸 바꾼 거예요. 왜 선을 붙이냐면 신선 선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게 유교는 어떻게 선이죠. 선할 선자 같은 걸 붙이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몇 번이 바뀌어 계속. 원래 이게 틀릴 거예요. 원래 사관들이 이걸 황제나 왕을 갖다가 눈을 속이고 그걸 갖다가 이게 그걸 갖다 딱 넣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제일 그 나라의 왕의 어떻게 업적을 단축적으로 한자로 딱 줄일 때 어떻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정태세 분단세예요. 자, 이게 있죠. 그럼 왜 고종은 왜 고종이에요? 자, 종은 따를 종이고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선회가 됐기 때문에 종이 다 붙은 거고. 자, 고자가 따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고종을 뭐라고 하죠? 역대 왕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에요. 그냥 임금이에요. 근데 고종은 뭐라고 하죠? 황제라고 하죠. 자, 황제라고 하죠. 황제는 제국에 있는 최고 지도자한테 붙이는 명칭이지 이런 일반 국가에다 붙이는 명칭이에요. 그럼 고자가 어쩌냐? 굉장히 높다. 왜? 황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높을 고자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다는 거 높을 고자를 써요.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바뀌었을 거예요. 왜? 일제 때문에 이게 높을 거 쓰나? 높을 걸 못 쓸 거야. 일제 때문에 나중에. 이게 나중에 바뀌어. 후대에 바뀌어, 다 그게. 고승. 하여튼 그래요. 고종 다음이 실질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어떻게요? 이거 약간 이거 노량 이순신하고 노량 헐라다가 옆으로 건너게 됐네.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냥. 왜 이거를 설명해야 돼. 왜 그 당시 원래 중종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승종은 왜 마지막 왕을 승종이라고 하잖아요. 태종 승종이죠. 승인가 원래 승종이에요. 왜 승종이냐? 승리할 때 승리.
예? 승리할 때 그 당시 나라 망했는데요. 이게 정신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승리했다고 숫자로 붙일 거예요. 그걸 갖다. 예,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숫자를 붙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나라가 망했죠. 시죠. 고종 때 나라가 망했지 뭐. 승종까지도 갈 필요 없죠. 자, 고종 때 어떻게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 승리라도 해야겠다. 어떻게 승리할 때 승자를 붙여요, 이게. 골 때려 이게 붙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20 몇 개 왕, 25개 왕조인가? 27개 왕조 같은가? 그 왕조들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이 이게 단 한 글자로 압축이 돼요, 좀 약간.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는 이제 제가 바로 줄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중간 과도기 기였어요. 나라가 망할 뻔, 일단 원래 중자를 붙여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중간 과도기를 갖다 넘겼다 해가지고 중자를 붙여요, 보통. 이때가 그때 어떻게 중종이에요, 원래. 그럼 후대 이제 나중에 이게 바꿔버렸었던 자, 그걸 알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하냐요? 중국에 있는 저기 사관들이 가르쳐줬어. 사관들끼리는 이게 서로 간에 그걸 갖다가 정보 교환을 해요. 중국 황조 이게 우리나라 사관들하고 중국 쪽 이쪽 사관들하고 이게 수시로 이게 정보 교류를 해요. 그럼 중자를 붙일 때는 이 어때 황제나 왕을 속여가지고 하는 거를 서로 알아. 그쪽 사관들도. 근데 나중에 거기 사관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저기 그 조선 왕한테 가르쳐줘. 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외교적인 그 내용 때문에 아마 그 사건이 있어서 그게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선종인가 하여튼 그거 바꿔요. 원래 중종이에요, 그게. 이게 정확히 이제 저거면 그 당시에 중간 과도기 어떻게 망할 뻔한 악이 왜 나 망할 거죠? 임진왜란 이거 어떻게 해요? 망할 뻔하지만 임진왜란으로 해서 왜군으로 해서 망할 수도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의 어떻게 해요? 합작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엎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 자, 나라를 엎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요즘 제 강의를 저도 못 봐요. 하도 제가 바쁘니까. 제 강의를 저도 봐. 그냥 강의만 하고 좀 올리고 끝나. 아마 이게 나중에 저기 봄에나 이거 나올 거야. 제가 이게 순차적으로 이걸 갖다 올리기 때문에 그 알람으로 기능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이게 6.25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려면 역사가 이게 많이 날조가 돼가지고 저한테 역사를 좀 바로잡는 차게 이정도의 중종이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하고 예전에 여러 번 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갖다가 엎으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사서에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저기 권율 장군은 행주산 선거 가지고 이게 조선을 막았는데 조선은 영웅인데요. 자,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둘 다 백의종군을 한 상태에서요. 자,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였어.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병사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거의 사형 선고를 때려요. 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말했지만, 고문 그 기술자들이 있어요. 고문 기술자들이, 이게 여기 고문 받다가 죽으면 안 되고, 고문을 받고 어떻게 나중에 자기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병사로 한 3년 안에 죽게끔 그걸 갖다가 정확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작업을 해요. 고문 기술자들이. 왜? 고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조정과 조선의 왕실을 갖다가 백성들이 원망할 게 뻔하니까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해요. 정치가 좀 그래. 치졸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일단 죽이고 싶은데 그 역적했냐? 역적 모의를 거의 했었어요. 다 들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켰어요. 그걸 갖다가.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그리고 옛날에 지금 민병대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민군들의 이게 대장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장정들 소집하면 그 지역이 최고 대장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민병대장이라고요. 민병대 대장들이랑 같이 어떻게 해요? 이게 밀실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민병대 대장들이랑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일단은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왜군을 싹
저기 이 조선 땅에 싹 몰아내고 1차적으로 몰아내고 2차적으로 조선을 업기로 다 어떻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 이건 설명드렸죠. 근데 그게 들켜요. 세작들한테 이제 스파이들한테 들켜요. 그래가지고 조정하고 왕실로 그게 이제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요? 얘는 이제 그게 이제 확실히 이제 이제 그 세작들 잡히고 문서들이 왔다는 걸 이제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물증까지 잡고 어떻게 이걸 갖다 물증을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요? 권율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 어때 쉽게 말하면 빼박이 아니야. 빼도 박도 못해. 자기네들 그 밀지가 왔다 갔다 한 게 다 그게 들켜가지고 다 여기에 다 지금 보여주고 어떻게 그 세작들 왔다 갔다 한 애들 다 잡혀가지고 지금 밀고 해가지고 다 이걸 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백의중군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해. 왜 확실하게 물증을 어떻게 조정 대신과 대신들이 어떻게 물증을 딱 대버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그랬어요. 그 당시에 권율 장군하고 이순신 간에 이미 야합이 다 끝났었어요. 자, 어떻게 먼저 외군을 몰아낸다. 외부의 적인 외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업기로 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많이 적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은 이순신이죠. 그 이순신이 어떻게요?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추대되는 걸로 다 모든 게 중지가 모아졌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게 역사의 기록이 없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자, 잊혀진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이런 영화를 봐도 이게 좀 이해가 돼. 그 당시에 시나리오가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는 권율 장군 당신 왕 하시오. 나는 그냥 하겠어. 아마 권율 장군이 나이가 더 많았던 걸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보다. 권율 장군이 나이가 많고 그 당시에 어떻게 권율 장군도 이렇게 민심을 많이 얻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뭐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권율 장군이 어떻게 전폭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왕으로 또 밀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는 권율 장군 당시를 하다가 막 민병대 대장들 하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하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요? 그냥 등 떠밀듯이 다음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의 태조 왕이 이순신으로 되기로 모든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어떻게요? 들켜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조정 대신과 왕실한테.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굉장히 일찍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갖다가. 그리고 어떻게요? 계속 증거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 쉽게 말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요? 소환을 못 시켜서. 자, 영모를,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있는 영웅이 어떻게요? 영모를 모의를 하고 있어. 나라를 영모죠? 자, 영모를 모의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양반을 소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외군은 누가 막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조정 대신에 정치적인 계산이었어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근데 왜 소환을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만약 이순신 소환하면 저 외군을 누가 막아냅니까? 그래서 어떻게요? 그냥 알면서도 역적 모의를 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묵인을 해요. 조정과 왕실에서. 조선의 조정과 왕실에서.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불쌍하죠? 자, 그 당시 조선 왕실도 그렇고 조정도 어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이순신 장군이 간신히 막아줘서 지금 그나마 한양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순신 장군 영무질했다고 얘를 소환해가지고 만약에 영무죄로 죽여봐.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밀듯이 어떻게 해요? 서해로 백길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외군들이 한양까지 또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의주로 또 도망가야 돼. 자, 한 번 의주까지, 거기까지 도망갔죠. 왕이나 대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의주까지 다 어떻게 해요? 명나라 국경선 앞에까지 망명할까 말까 할까지 한 번 갔다 왔어. 자, 이게 또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입고 와도 참는 거야, 그 당시에. 자, 정치가 참 치졸하고 더럽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면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 그걸 몰랐나?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역모한 거 들킨 거를 갖다가 어떻게 몰랐어요. 그 조정호고 왕실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만약 역모를 들켰으면 뭔가 조치를 할까 한가 하는데 조치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왕실과 조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과 권율하고 저기 민병대장들이 못 알아채기 위해서 어떻게 쥐지고듯이 가만히 있어. 참 불쌍하죠. 조정 대신들하고 왕들도 그 당시에. 참 불쌍했어요, 그 당시에. 진짜 이 속으로는 이게 불이 타. 와, 저 이순신 장군 저 개새끼가 저기 우리 왕실을 갖다가 우리 이씨 조선 왕실을 엎으려고 한다고 열받지. 근데 차마 그거를 소환을 못 시켜. 왜? 제 소환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저기 일본 저기 뭐냐 그 외부들이 몰고 오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참 이게 보면 그 당시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왕이나 최고 지도자나 왕실 이렇게 입장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 참 무능하고 참 치졸하고 참 이게 그래 참 그래. 근데 어떻게 좀 걔네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 왕조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냐? 조정 대신들뿐만 왕실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이 다 이렇게 돼요. 땡깡땡깡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예전 고려가 망했을 때 고려 저기 대신들 다 어떻게 대부분 다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수도를 갖다가 개경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한양으로 옮겼죠. 보통 나라가 왕조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조정 대신들도 같이 다 죽여요. 그 일조까지도 다 죽어요. 막. 그 역모로 같이 똑같이 다스려요. 그 조정 대신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피가 마르죠.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한테 어떻게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떻게 기생충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 내가 봐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해요. 자, 왜 이 가냐?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좀 깨야 돼요. 어차피 이게 인문학적인 게 인간의 그 심리적인 마음 이게 다예요. 특히 이게 그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그 심리하고 그게 틀려요, 확실히. 굉장히 다단해요. 무의식 상태도 틀리고 에고 상태도 틀려요. 내가 이게 딱 보면 확실히 틀려. 왜 에고 상태가 이게 변화해.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번질강이가 노량이라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디테일한 게도 안 들어가죠.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기 민병대 대장까지 싹 죽여요. 그다음에 왜군을 막았던 민병대 대장까지 다 어떻게 역무죄로 싹 다 죽여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이제 끝나고 전쟁이 어떻게 구사토팽이라고 하죠.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민병대 대장을 싹 역무죄로 다 끌고 가다 다 죽여버려요. 차마 권율 장군까지 못 죽여요. 근데 몇 번 암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패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 그 당시에 저기 백의종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기 고문 기술자들이 딱 어떻게 해요? 여기 저기 고문 받고 3년 안에 죽게끔 이걸 다 이게 몸을 갖다 작사를 내기 때문에 오래 못 살 상황이었어요. 보통 백의종군 같이 끌려갔던 권율 장군은 많이 고시를 않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딱 3년만 살다가 죽게끔 이렇게 고시를 해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장군이 어떻게 해요? 백의종군에서 나가 권율 장군은 행정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아까 이걸 설명해왔구나. 역사적인 걸 한번 이게 큰 관점의 역사적인 걸 한번 몇 개를 찍고 가야 돼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청나라 군대들이 후금이 있죠. 후금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게 쳐들어오죠. 일명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근데 남한산성에서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거기서 버텨요. 그 당시에 청나라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북쪽에서 오면 성들을 함락을 해야 하잖아요. 성을 함락을 안 하고 어떻게 바로 그냥 기마병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후방이 어떻게 보급로도 적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나라는 어떻게 왕만 잡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만 잡으면 왕만 잡으려고 쫓아온 게 어떻게 왕이 나중에 한강 따라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남한산성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산성을 포위해가지고 왕만 잡으려고 한 거예요.
속전속결로 왕 잡으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그 압록강부터 여기가 우리 다 조선 땅이잖아. 그 한양까지 여기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큰 뭐 평양성이나 큰 성들이 있어요. 큰 성들을 함락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쑥 내려온 거야. 보통 이게 FM 하면 성을 함락하면서 탁탁탁 내려오잖아요. 성을 함락하고 안 뜨거든요. 옛날 몽골 기병들이 쓰던 전술을 쓴 거예요. 청나 후금 기병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 몽골 기병이 있어요. 몽골 기병 성을 함락을 않고 어떻게 다 휘젓고 다녀요. 똑같이 몽골 기병이 하던 그 전술을 그대로 해요. 후금 김하병 전술 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훅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왕만 잡으면 된다 해서 왕을 잡으러 갔는데 남한선에서 끝까지 버텨요. 근데 남한선에서 어떻게 왕이 버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쟤네들이 이제 첩보에 의하면 성들을 함락하고 김하병이 한 번에 내려온 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보급로가 끊기겠죠. 성들을 함락을 안 했으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기본 구편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장정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돼? 예비군 제도 쉽게 말하면. 보통 이게 세금 대신 일반 징역을 쳐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돼요. 각 지방마다 한 명씩 보면 1년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세금 대신 징역으로 어떻게 군 생활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한 2, 3년 정도 군 생활하면 얘네들이 창술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배우니까 어떻게 예비군이에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하면 예비군을 해서 얘들 소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군을 막아야 돼요. 조선의 어떻게 군 제도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포졸가치 같은 애 있잖아.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이게 월급 주는 군인은 아주 극소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99% 이상 99%의 군대가 어디서 나오냐? 예비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의 군대가 그래요. 자, 왜 일반 군대를 안 쓰는 게 아니냐? 일반 군대를 갖다가 월급 주면서 일반 군대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으면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조선의 군편제도가 그래요. 기본이. 고려시대 때도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래요. 군편제도가 그래요. 직업군인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1%도 안 돼요. 직업군인은. 나머지 뭐 예비군이에요. 실기는. 전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장정들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출연 조금 하면 돼. 왜? 징역을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창술 같은 거나 활 같은 거 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그때 습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면 바로 전쟁으로 이게 군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예비군들이 뭐야? 직업군인이 1%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직업군인은 1%도 안 돼요. 자, 고급 장교나 이런 포졸 같은 애들 다 쉽게 말하면 월급 받는 애들, 나라로 또 녹 받는 군인들은 어떻게 1%도 안 돼요. 전쟁. 99% 이상은 다 뭐야? 일반 예비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직업군 가지고는 싸움을 못해요. 전쟁을 못해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비군들이 소집이 돼야 돼요. 자, 예비군 갔다 오신 분들 다 이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조선의 왕과 조정 대신들이 남한산성을 짱박해요. 그리고 거길 갖다가 다 어떻게 포위를 해버려요. 지금의 남한산성은 크지가 않았어요. 저쪽 건단산 쪽인가? 원래 거기가 봉화 올리는 약간 요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야. 조그만해. 굉장히 작아.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틀려요. 근데 나중에 거의 남한산성이 어떻게 해요? 그 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크게 이제 축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남한산성의 그 형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그 당시에 왕이 들어갔을 때 남한산성이 건단산 안에 조그마한 요새였어요. 봉화 있고 그런 데였어. 얼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끝까지 버텨요. 왜? 왕하고 조정 대신은 어떻게 해요? 믿어요. 누구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기병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뒤에서 보급을 끊고 어떻게 해요? 민병들을 갖다 시키면 민병들을 소집해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어떻게 안 와요? 누가? 민병들이 안 와요. 예비군들이 안 와, 쉽게 말해. 왜 안 와요? 자, 이게 임진왜란 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떻게요? 그렇게 많이 청나라 그 기병이 많이 안 내렸어요. 얘네들은 목표가 어떻게 왕만 잡기보다는 기습적으로 소수의 병사들만 많이 안 내렸어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자기 여기서 버티면 우리 민병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럼 뒤에 후방을 칠 거다. 쟤네들 저기 청기병 애들 갖다가 저기 후방을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 와요. 조선의 군대가 어떻게 남한산수 쪽으로 안 와. 자, 왜 안 왔을까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그 당시에 민병들이 어떻게요? 일반 백성들이죠. 민병 예비군들이 어떻게요? 소집에 불응이에요. 불응이에요. 자, 전쟁이 나는데 소집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거의 영모죄까지는 아니지만 군법에 따라서 어떻게 엄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참수를 해봐요. 일벌백계로. 이게 조선의 법이에요. 근데 참수했나요? 참수를 못해요. 그 당시에 상황. 자, 왜 그러냐? 민병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그러면 저기 그 장군들이나 뭐 성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고위직 장교들. 자, 고위직 장교들 어떻게 해요?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비군들한테 소집 명령을 내리고 한데 어떻게 해요? 예비군들이 안 와. 모이긴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임금 조선 왕 구하러 안 가, 민병들이. 그 민병 보면 민병대에서 그 면대 보통 지금으로 따면 면대나 동대라고 동대에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 군대에서 잘 알고 예비군이야. 그럼 얘네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뭐랄까 민병대 대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예비군이나 민병들 선동해서 어떻게 돼요? 저기 어떻게 해요? 소집에 응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그냥 뭉쳐요. 만약 청나라 병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자기네들 그 교두부를 갖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걸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민병이 소집이 안 되면 이게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장군이나 성주들이나 고급 장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갖다가 하는데 안 와요. 민병들이. 왜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 민병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라를 구한 사람, 구사토팽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쉽게 말하면 구사토팽이죠. 구사토팽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자, 전쟁에 가서 어떻게 해요? 외적을 막았어. 영웅이죠. 그걸 최고 많이 공을 쌓은 게 어떻게 해요? 민병대 대장들이 그걸 공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민병대 대장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임진왜란 때. 그래, 그 당시에 조선의 이 민가 쪽이나 이런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돌고 있었냐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자, 어떻게 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요 영모죄로 죽는다.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돼.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외적을 막고 어떻게 오랑캐를 막아내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면 영모죄로 죽는다. 일망사토팽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누구도 그 전쟁에 나서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각 지역의 항투에서 자기네 지역만 방어를 해요. 청나라 군이 이제 만약 조선이 넘어가면 왕이 잡혀 넘어가면 그냥 투항할 생각으로 있었고 그냥. 그래 나중에 남한산에서 그렇게 버티는데도 어떻게 해요? 왕하고 조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비둘기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걸 밀지를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와요. 군대가 안 와. 왕을 구하러 안 와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잘못 적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이게 이제 명랑 여기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 밀어내고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보통 이제 민병대 대장들이 많이 공을 세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민병대 대장들을 어떻게 하냐? 한양에서 조정과 왕실에서 어떻게 하냐? 민병대 대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공을 치하하게 상을 줄 터이니 다 한양으로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떻게 민병대 대장들 싹 수집을 이게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고 어떻게 술을 진탕 먹여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조선의
전쟁 영웅들한테 이거 어떻게 가해진 어떻게 역무죄이긴 하죠. 역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사사에 안 남아있을까요?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사의 조정 대신도 사관이야. 사관도 조정 대신들이야 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남기지를 못해요. 자, 이거 역사에는 없죠. 다 누락을 시켜요. 속여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노량의 죽음에 받아 하게 되면 나중에 밀어내죠. 다. 그리고 밀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조정과 이제 왕실에서 이제 저기 전쟁 공이 큰 어떻게 해요? 민병대 대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을 줄 테니 다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한 번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잔치상을 불고 술 갖다가 어때 먹여요? 술 먹여가지고 어떻게 술에다가 수면제 비슷한 걸 먹여요. 좀 약간 독약은 아니고 그리고 잠들게 하고 어떻게 그 상태에서 다 한 번에 어떻게 금병들이 어떻게 다 그걸 다 밖에 에워싸고 어떻게 해요? 다 술에 이게 막 널브러지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무장이 해제된 상태겠죠. 무장이 해제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싹 목을 다 베버려요. 그래서 금병들이. 이게 조선의 역사예요. 참 창피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조선의 군대가 안 움직여요. 왜? 조선을 위해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개죽음 당한다. 이제 이게 이미 민병대는 이게 싹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민병대 부대가 어떻게 해요? 왕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죠. 임금 조선의 왕이. 그러면 이게 명령 불복종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처단을 해야 하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처단할 수 있을까요? 처단을 할 수 있을까요? 조정 대신들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금 청나라한테 어떻게 무릎도 꿇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저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민병들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 조선에 나가 더 어떻게 처단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자,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소집 명령이 불응하면 어떻게 해요? 처단을 해야 돼요. 근데 처단을 못해요. 왜? 죽을까 봐서. 조정 대신과 왕실 사람들이. 창피하죠 역사가 참.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그냥. 자, 이거 한번 끄고 할까요?